도쿄국제고등학교 교문 앞 박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교문을 바라봤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와 낯선 글자들이 가득한 학교 건물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한국을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설렘이 있었는데 막상 이곳에 도착하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평범한 박지연이야.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린 지연은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도쿄의 봄바람이 그녀의 교복 치맛자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음속으로는 6개월 전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전국대회 결승전, 결정적인 발차기를 날리려는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던 그 순간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께 일본 유학을 알렸을 때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때로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거야. 아빠 따라 일본 가서 새로운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태권도 도복과 메달들을 정리해 상자에 넣었던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포장해 두는 기분이었죠. 국가대표라는 타이틀, 눈부시게 빛나던 미래, 그리고 꿈까지 모두 잠시 상자 속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우리 반에 함께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소개에 교실 앞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지연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박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손히 인사를 마치자 뒷자리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조센진. 비하적인 속삭임에 지연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니 날카로운 눈매의 소년이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죠. 그의 주변 친구들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밝은 미소의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안녕, 나는 야마다 유키야.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 유키는 영어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지연은 첫날의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침에 너한테 그런 말 한 애는 사토 켄지야. 가라테부 주장이고 좀 옛날 생각을 가진 학생이야. 신경 쓰지 마. 유키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켄지의 적대적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첫날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지연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만나, 지연. 유키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자 지연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친구는 사귀었네요. 하지만 교문을 나서는 순간 켄지와 그의 친구들이 지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생존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지연은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교복을 입고 신발장으로 향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신발장을 열자 작은 종이가 떨어졌어요. 주워서 펼쳐보니 일본어로 일본에서 나가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자신에게 작게 중얼거렸지만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는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갑자기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놀라 고개를 들자 켄지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죠. 한국인은 눈도 안 보이나? 아, 독도도 안 보이는 것처럼? 켄지의 모욕적인 말에 지연의 교과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흘끔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교과서를 주워 교실로 향했습니다. 셋째 시간은 스즈키 선생님의 다문화 2의 수업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부드러운 인상의 선생님은
한일 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셨어요.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갈등을 이해하되 미래를 향해 서로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수업 내내 켄지는 콧방귀를 뀌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스즈키 선생님이 지연을 불렀어요. 박지연 학생, 잠시만 이야기 좀 할까요? 학교 적응은 어떤가요? 괜찮니? 지연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즈키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은 지연의 불안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체육 시간,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높이뛰기에서 가볍게 발을 넘고 달리기에서는 여학생 중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죠. 켄지는 멀리서 지연의 자세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너 혹시 운동 전문적으로 했어? 체육 선생님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취미로 조금요. 방과 후 유키와 함께 학교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키는 한류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지연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죠. 켄지는 사실 나쁜 애는 아니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극우단체 활동가였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 유키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켄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죠. 집에 돌아온 지연은 침대 밑에서 태권도 도복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도복을 입고 거실에서 몰래 품새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발차기를 할 때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익숙한 동작들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지연아, 아빠 왔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연은 급히 동작을 멈추고 도복을 숨겼습니다. 아버지에게조차 자신의 연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지연은 창밖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까지 숨겨야 할까요? 켄지와 같은 사람들의 편견과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답을 찾지 못한 채 지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도쿄의 봄은 한창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연례 문화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죠. 방과 후 학생의 회의실에서는 축제 기획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다문화 부스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스즈키 선생님의 제안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키가 손을 들고 의견을 보탰어요. 네, 한국,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연이 한국 문화 소개를 맡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연은 약간 당황했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본 문화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한국 문화를 홍보해야 합니까? 이곳은 일본이고 우리 학교 축제입니다. 켄지의 강한 반대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이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켄지 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은 중요한 가치지요. 몇몇 학생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다문화 부스 설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연이 교실을 나서는데 켄지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 여기서 내 문화를 퍼뜨리지 마. 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켄지 씨, 문화는 함께 나눌 때
더 아름다워요.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켄지는 비웃듯 웃더니 지연을 지나쳐갔습니다. 뒤에서 유키가 다가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죠. 괜찮아, 지연아. 우리가 도와줄게. 함께 멋진 한국 문화 부스를 만들자. 그날 밤 아파트에 돌아온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태권도 트로피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컴퓨터로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일본 생활은 어때? 학교는 괜찮니? 어머니의 얼굴은 병원 생활로 여위어 있었지만 따뜻한 미소는 변함없었어요. 지연은 괜히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적응 중이에요. 친구도 생겼고 학교 축제 준비도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켄지와의 갈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지연은 일기장을 꺼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내가 왜 숨어야 하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태권도 선수라는 이유로 내 정체성을 부정해야 할까?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기를 쓰다 말고 지연은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지연은 결심한 듯 한국 문화 부스 준비를 위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준비 기간 동안 켄지와 그의 친구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자료를 들고 가다가 켄지의 친구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이 일부러 자료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지연에게는 위안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유키와 다른 친구들이 함께 부스를 준비하며 나누는 웃음, 스즈키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매일 밤 몰래 연습하는 태권도 품새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죠. 지연아, 혹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국 문화부스에서 말이야. 유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느끼고 싶기도 했어요. 생각해 볼게, 유키. 고마워.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태권도 도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 띠를 허리에 묶으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였죠.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 지연은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 한켠에 앉아 가라테부의 시범 연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켄지를 중심으로 한 가라테부 학생들은 기합 소리와 함께 화려한 동작들을 선보였어요.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자세와 기술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가라테와 태권도는 다르지만 동양 무술로서 공통점도 있었죠. 와, 정말 멋있다. 지연아, 너도 무술 해본 적 있어? 옆에 앉은 유키의 질문에 지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응, 조금. 그때 시범을 마친 켄지가 지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땀에 젖은 얼굴로 지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때, 한국인? 일본 가라테의 위력을 봤지? 한국인들은 무술도 일본에서 배웠잖아. 켄지의 도발적인 말에 주변의 가라테부 친구들이 웃으며 동조했어요. 유키가 일어나 지연을 변호하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켄지 씨, 모든 무술에는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연의 차분한 대답에 켄지는 더욱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는 지연 앞에서 가라테 자세를 취하며 말했어요. 체육대회 때 우리 가라테부 시범이 있어.
그때 내가 얼마나 겁에 질리는지 보자고. 켄지가 떠난 후 유키가 걱정스럽게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켄지가 너무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체육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운동장은 학생들과 교사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경기와 시범이 이어졌어요. 오후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가라테부의 시범 공연이었습니다. 켄지와 가라테부 학생들은 완벽한 호흡으로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어요.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죠. 지연도 그들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켄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일본 전통 무술의 위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켄지의 시선이 관중석의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학생 박지연 씨, 우리와 대결해 볼 용기 있나요? 한국의 무술을 보여주세요.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함정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드러낼 기회일까요? 역시 한국인은 겁쟁이군요. 말로만 용감하죠? 켄지의 도발에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귀가 뜨거워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나갔어요. 스즈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 학생,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지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켄지가 비웃듯 지연에게 말했어요. 가라테의 기본 동작도 모르면 다칠 수 있어. 그냥 인사만 하고 물러나도 괜찮아. 지연은 대답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태권도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본 품새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고난도 기술로 넘어갔습니다. 날카로운 발차기와 정확한 손동작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죠.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켄지의 표정은 조롱에서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했죠. 품새를 마친 지연은 관중들을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어요. 유키가 제일 크게 환호했고 스즈키 선생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대련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이 중재하려 했지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술의 정신으로 임해야 합니다. 체육관 중앙 지연과 켄지가 마주 섰습니다. 주변에는 원형으로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스즈키 선생님이 심판으로 나섰어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양측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이것은 시범일 뿐 진짜 싸움이 아닙니다. 스즈키 선생님의 주위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태권도 자세를, 켄지는 가라테 자세를 취했어요. 둘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켄지가 먼저 공격해왔습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지연의 상체를 노렸어요. 지연은 몸을 가볍게 비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여러 번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지연은 계속해서 방어에만 집중했어요. 왜 공격하지 않지? 겁이 나나? 켄지의 도발에도 지연은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켄지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릎의 상태를 생각하면 무리한 공격은 위험했습니다. 켄지가 강력한 돌려차기를 시도했을 때 지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한 후 정확한 발차기로 켄지의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켄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대단한데 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지연을 진지한 상대로 인정한 듯 했어요. 두 사람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가라테의 강한 타격과 태권도의 정확한 발차기가 교차하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결정적인 순간 켄지가 마지막 힘을 모아 강력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돌려 켄지의 공격을 피했고 정확한 발차기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했어요. 켄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육관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켄지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지연 씨. 켄지의 진심 어린 말에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멋진 시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이 지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지연 학생은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였습니다.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이며 국제대회에도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놀라움의 탄성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어요. 학생들은 서로 속삭이며 지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켄지의 표정도 완전히 바뀌었죠. 놀라움과 존경,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무술의 진정한 가치는 싸움이 아닌 자기 수양과 상호 존중에 있습니다. 오늘 두 학생이 보여준 시범은 이런 가치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는 무릎 부상과 어머니의 병환으로 태권도를 잠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일본에 와서는 제 정체성을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 뿌리가 어디인지 당당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연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인내, 극복, 존중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그저 겉모습일 뿐입니다. 지연의 진솔한 이야기에 체육관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대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지연에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태권도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국가대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일본에서도 계속할 것인지 등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들려주었습니다. 6살 때 태권도를 시작해서 15살에 국가대표가 되었던 것, 작년 전국대회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 그리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태권도를 잠시 중단했다는 이야기까지요. 학생들은 지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특히 유키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지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이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딸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지연아.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란다. 대결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연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이 변했어요. 이제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태권도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학생들도 있었죠. 스즈키 선생님은 지연의 경험을 수업에 활용했습니다. 다문화 2의 시간에 지연을 초대해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로 태는 발로 차다, 권은 주먹으로 치다, 도는 길 또는 정신적 수양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조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죠. 지연의 설명에 학생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가라테와 태권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동양 무술이지만 태권도는 발 기술에 중점을 두고 가라테는 손 기술이 더 발달했어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자기 수양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업 후 많은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기쁜 마음으로 간단한 동작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으로 일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결 이후 그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자신 때문에 켄지가 학교를 떠난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죠. 유키야, 켄지는 어떻게 된 거야? 요즘 안 보이네. 유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자존심이 상했나 봐.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야, 지연아. 며칠 후, 방과 후 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지연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켄지가 서 있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지연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지는 머뭇거리며 교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박지연 씨, 사과하러 왔습니다. 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내 행동이 부끄럽습니다. 진정한 무사도 정신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인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당신의 태권도 실력과 정신에 감명받았습니다. 지연은 켄지의 사과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켄지 씨.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켄지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극우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했고 어린 시절부터 켄지에게 민족주의적 사상을 주입했다고 해요. 특히 한국과 중국에 대한 편견이 심했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만 듣고 자랐어요. 다른 관점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무사도는 다른 문화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요. 켄지의 솔직한 고백에 지연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도 자신만의 상처와 혼란이 있었던 거죠. 켄지 씨, 용기 내어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켄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미소가 번졌어요. 박지연 씨, 혹시 나에게 태권도를 조금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가라테를 알려드릴게요.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거죠. 지연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지가 손을 내밀자 지연도 손을 내밀어 악수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켄지는 가라테부 친구들에게 지연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에 친구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국 문화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서로 배워보자. 켄지의 제안에 가라테부 학생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지연에게 태권도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감동했습니다. 적대감이 이해와 존중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스즈키 선생님은 이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녀는 지연과 켄지에게 축제에서 특별한 합동 공연을 제안했어요. 두 무술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여주는 시범이 어떨까요?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적이 아닌 동료가 되어 함께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태권도의 역동적인 발차기와 가라테의 강력한 손동작이 만나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가 탄생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일본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었다고 느꼈습니다. 켄지와 유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가라테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한국인으로서 태권도 선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축제 당일 교정은 화려한 장식과 다양한 부스로 가득 찼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부스는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지연과 켄지,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꾸민 부스에는 태권도와 가라테의 역사와 공통점을 설명하는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태권도와 가라테는 모두 자기 방어와 정신 수양을 위한 무술입니다. 둘 다 도라는 개념을 통해 단순한 기술 이상의 삶의 철학을 가르치죠. 지연이 방문객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옆에서 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 설명을 했어요. 두 무술의 기본 동작에는 차이가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끊임없이 수련하는 정신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동양 무술의 아름다움이죠. 부스 앞에는 오후 2시 특별 시범 공연 마이너스 태권도와 가라테의 만남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이 공연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운동장 중앙에 마련된 무대 위로 지연과 켄지가 올라갔어요. 지연은 흰색 태권도 도복을, 켄지는 검은색 가라테 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지연입니다. 오늘 켄지 씨와 함께 태권도와 가라테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연의 당당한 목소리에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켄지도 자신을 소개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무술 기본 동작을 선보였어요. 지연의 태권도 품새는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이었고 켄지의 가라테 형은 강인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마치 대비되는 두 색이 만나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기본 시범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준비해온 합동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태권도의 발차기와 가라테의 손동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창작 품새였어요. 관객들은 두 무술의 만남에 감탄하며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을 지켜보는 스즈키 선생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꿈꾸던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범이 끝난 후 지연과 켄지는 관객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린 방문객들에게는 간단한 태권도와 가라테 동작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스즈키 선생님이 지연과 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두 분 덕분에 학교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지연은 놀랍고 기뻤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켄지도 감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축제 다음 날부터 방과 후 활동으로 새로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일 무술 교류회라는 이름의 이 모임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지연과 켄지가 함께 이끄는 이 모임에서 학생들은 두 나라의 무술을 배우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에서는 지연이 켄지에게 태권도 기본 동작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켄지도 점차 태권도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발차기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균형을 유지하면서 높이 차는 게 정말 대단해요. 켄지의 솔직한 감탄에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가라테 손동작의 정확성과 힘이 놀라웠어요. 각 무술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켄지가 지연에게 가라테 기본 자세를 보여주는 차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무술을 존중하며 진지하게 배웠어요. 유키와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류회가 알려지면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참관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의 관심도 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호전된 모습에 안도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제가 누구인지 당당히 보여주고 있어요. 태권도도 다시 시작했고 많은 친구들이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해. 통화가 끝난 후 지연은 창밖으로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곳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당당히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이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준 태권도 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도장이었어요.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가자 한국인 사범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김태준 사범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혹시 태권도에 관심 있으세요?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였던 것, 부상으로 중단한 것, 그리고 최근 다시 태권도를 시작했다는 것까지요. 김사범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연, 혹시 작년 전국대회 결승에서 부상당한 그 선수인가요? 저도 한국 태권도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문화교류의 다리가 되고 싶어 이곳에 도장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사범은 지연에게 도장에서 훈련할 것을 제안했고 지연은 기쁘게 수락했어요. 드디어 전문적인 환경에서 다시 태권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태준 사범의 도장에서 지연은 본격적인 태권도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무릎 재활 훈련부터 시작해 점차 고난도 기술까지 연습하게 되었죠. 김사범은 지연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지연 학생,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김사범의 조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과거의 지연이라면 무조건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켄지와 유키가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연의 훈련을 지켜보다가 감탄했어요. 와, 정말 다른 차원이네. 전문가의 실력은 역시 달라. 지연은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김사범은 켄지와 유키에게도 간단한 태권도 동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권도는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켄지는 태권도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가라테와 태권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열심히 분석하며 두 무술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했어요. 지연은 켄지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김사범이 지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연 학생, 다음 달에 한일 무술 교류 대회가 열리는데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본 각지에서 다양한 무술 선수들이 모여 서로의 기술을 배우고 교류하는 행사예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국제대회와는 다른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닌 문화교류의 장이라니 매력적이었어요. 저도 참가할 수 있을까요? 켄지의 질문에 김사범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가라테 선수로 참가하면 됩니다. 이번 대회의 취지가 바로 다양한 무술 간의 교류니까요. 그렇게 지연과 켄지는 함께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무술을 연마하면서도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연은 켄지에게 태권도의 발차기 기술을, 켄지는 지연에게 가라테의 효과적인 손동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일 고등학생 무술 교류 대회라는 포스터가 게시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지연과 켄지를 응원하기로 했어요. 스즈키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무술 시합이 아닌 문화 간 이해와 화합의 장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이 학교를 대표해서 참가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대회 당일 도쿄 무술센터는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각국의 무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저마다의 전통 도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개회식에서 주최 측은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회는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닌 서로의 문화와 기술을 이해하고 배우는 축제입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무술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태권도 고급 품새를 선보여 관중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무릎 부상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보이는 품새였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강인했어요. 켄지도 가라테형을 완벽하게 수행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한 특별 합동 공연이었어요. 태권도와 가라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공연은 대회의 취지를 완벽히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공연은 화합의 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연의 설명에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합동 공연 후 여러 무술단체의 대표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대회가 끝난 후 주최 측은 지연과 켄지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문화교류 공로상이라는 이름의 이 상은 두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는 의미였어요.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연의 수상 소감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켄지도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어요. 과거에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를 만나고 태권도를 배우면서 진정한 무사도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회 소식은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졌고 지연과 켄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학교도 문화교류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지연의 학교에는 국제무술교류반이라는 새로운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지연과 켄지가 공동회장을 맡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문화를 교류하는 장을 마련했어요. 이 동아리는 빠르게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김태준 사범의 도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의 등록이 크게 늘었고 김사범은 태권도를 통한 한일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지연은 주말마다 도장에서 보조사범으로 활동하며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스즈키 선생님의 주도로 학교에서는 제1회 한일 고등학생 무술 교류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도쿄 지역의 여러 학교가 참여했고 큰 성공을 거뒀어요. 대회의 개회식에서 지연은 전교생과 방문객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입니다. 태권도 국가대표였고 지금은 한일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지연은 자신의 여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저는 제 정체성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 태권도 선수라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무술의 정신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연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지도 무대에 올라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지연 씨를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무사도 정신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의 무술을 배우고 문화를 교류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지연은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일본에 온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은 더 강해졌고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무릎 부상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연은 그것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더 넓은 세상이 보이니까요. 지연이 내레이션처럼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우익들이 괴롭히던 한국 소녀는 이제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문화 교류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대감은 이해와 존중으로, 편견은 우정으로 변화했어요. 지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녀가 심은 작은 씨앗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